몇 분까지예요? 자, 소년소녀 우리 과학과학 10분부터야. 아, 오늘 글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글들을 써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글을 우선 발표하고 그다음에 합평 돌아가면서 그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연이가 과제를 못해서 호연이 일단 제외하고 세진이가 아직 못 보내고 있어서 세진이 일단 제외를 하고 세연이하고 하경이하고 서연이부터 먼저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 중에 먼저 할 사람 있으면 얘기하고 안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먼저 할 사람 가위바위보. 없어?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에? 세연이 꼴찌. 아, 왜 이렇게 좋아해 꼴찌인데 세연이하고 아니에요. 중간이 아름이 나요. 바위보 세연이 1등 하경이 2등 서연이 3등 해서 이기면 1등이야. 여러분들이 그 글을 뭐 세연이 글을 발표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세연이 글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친구가 쓴 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되는데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 상대를 뭐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뭐 이러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의 그게 학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서 이런 점이 잘 되었구나 또는 이런 점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세연이 입장에서도 여러분 입장에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글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글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뭐 여러분들 그 옷가게 가가지고 서연이가 옷 입으면서 하경이한테 어때 이거 어울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봐야 왜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조언들이 귀담아 들을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상대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나중에 여러분 글을 자기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훈련들 연습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평가하는 걸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 수준을 알 수 있어. 여러분이 보면 잘 쓴 글을 뭐 못 썼다고 그러면 그것도 엉터리고 못 쓴 글을 잘 썼다고 해도 엉터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바라보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그 글에 음, 대해서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네. 합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 잘못됐다고 어떻게 그런 걸 꼬집어 제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이런 감정 싣지 말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순수하게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주에 과제를 봤을 때 자신의 진로, 자신의 이야기, 세진이, 호연이, 뭐 하경이, 세연이, 서연이가 자기의 이야기가 얼마나 잘 드러났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런 그 특징을 부여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꾸는 꿈, 그 사람이 꾸는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얼마나 잘 드러났는 건가가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내용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글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썼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글이다 보니까 남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 읽을만하게, 읽기 쉽게, 흥미롭게, 재미있게 그런 글들을 썼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그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또 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문단 구별, 문장 표현 이런 걸 제대로 잘 했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평가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점들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선생님, 응? 자, 그래서 세연이가 네. 발표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경이가 발표하고 한마디씩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세연이 글이 어디 갔어? 세연이 글. 네. 이게 세연이 글 맞지? 아, 세연이가 읽고 세진이, 호연이, 하경이, 서예인 순으로 평가도 하겠습니다. 자, 세연이 발표하겠습니다. 소년, 소녀 과학하다를 읽고, 소년, 소녀 과학하다를 읽었다. 논술에서 읽어야 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읽어야 했는데,
과학책이라니 너무 재미없고 딱딱할 것 같았다. 그래도 읽어야 하니 나는 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10명의 과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이다. 과학자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동기와 그들이 과학자가 되기 위해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을 때까지의 노력, 과학자들의 연구와 과학자들이 성공하게 된 계기, 그 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 공식과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과학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10명의 과학자 이야기들 중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기생충학자인 서민이었다. 서민은 적성검사에서 의대가 나와 의대에 갔고 선택의학 과목에 기생충을 썼더니 교수님이 서민에게 기생충학을 하라고 하여 기생충학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실수로 귀한 기생충을 죽이고 논문을 쓰지 못해 경고를 받는 등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친구의 미라 연구 제안으로 미라에 있는 많은 기생충으로 논문을 많이 쓰고 성공하게 되었다. 그는 과학자를 꿈꾼다면 틈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책을 읽고 호기심과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재미없었던 과학에 흥미가 생겼고 과학은 연구만 하는 학문인 줄 알았는데 기생충학과, 로봇학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했다. 또 과학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과학 영화와 과학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앞으로는 과학이 딱딱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과학을 다른 관점으로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세진이. 평가요? 네. 일단 줄거리나 이런 건 다 썼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쓰라고 했는데, 자신의 꿈 이야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호연이. 저도 세진이랑 똑같은데 그 문장이 잘 나눠서 있어서 보기는 좋았지만은 그 주제가 달라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경이. 저는 세연이가 되게, 이 책을 읽고 자신이 느낀 점이나 아니면은 인상 깊었던 것, 아니면 이 책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를 정말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하고, 문단 구별도 정말 훌륭했지만, 저도 똑같이 뭔가 아쉬운 점을 꼽아보라면, 자신의 꿈 이야기나 과학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서연이. 그러니까 책 서연. 내용이나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진로 얘기가 빠져서 좀 아쉬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세연이 이야기를 선생님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경이 거를 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하경이 글 보고 서연이, 세연이, 세진이, 호연이 순으로 이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경이 시작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과학하라. 요즘 학교에서는 입시와 시험이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아무래도 먼저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거란 생각 때문에 일찍이 진로를 정하고 힘들어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아닌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 후 진로에 대해 후회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은 10명의 과학자가 자신의 과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이 과학자가 된 이야기,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과학, 자신이 좋아하는 과학 공식 등 자신의 과학 이야기를 들려줘 나에게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다. 이 책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과학자에 대한 인식과 다르게 원래 과학자를 할 생각이 없었던, 과학을 좋아하지 않던, 그리고 나중에 과학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 모두 늦게 시작했지만 노력해 좋은 과학자가 되었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과학자는 서민 과학자님이었다. 적성 검사 결과에 의대가 나와 의대를 갔지만 어쩌다 기생충학을 하게 되어 지금도 기생충학자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주었다. 진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에 뭐를 할지를 정하는 것은 무척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할 직업을 10대에 정하는 것은 조금은 도박 같은 일이다. 어쩌면 사람들의 인식이 진로 선택에 더 부담을 준 것일지도 모른다. 한 번 정한 진로는 바꾸기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 말이다.
나는 진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뿐인 인생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노력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 같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자면 베스트셀러 작품인 달러구트 꿈백화점의 저자인 이미희의 작가도 반도체 에너지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장 생활 중 시작한 글쓰기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나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사실 어떤 일을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 완성해 갔다면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난 6살부터 12살까지 거의 전공으로 발레를 했다. 대회 나가서 상도 탔고 공연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12살 여름방학 발레를 그만두었다. 주변 어른들은 모두 나에게 말했다. 아깝지 않냐고? 그냥 다시 하라고.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물론 그 결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결정한 일이었고, 내 책임을 질 수 있어 결심한 일이었다. 다가 두 번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그 동안의 발레 경험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용기, 바른 자세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발레를 했던 약 6년의 시간이 그냥 쓸모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좋아하는 마음과 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로를 늦게 정하고 바꾸었어도 노력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 값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용기 있게 자신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서연이. 서연아. 아, 저요? 음, 평가. 아, 서민과학자에 대해서도 되게 잘 썼고, 자신에 대한 얘기도 잘 쓴 것 괜찮은 것 같아요. 세연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이 책에 대한 줄거리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문장 교배도 잘한 것 같아서 잘한 것 같아요. 혜진이. 저는 좀, 자신의 의견이, 이 이야기에서 좀, 자신의 의견, 어, 자신의 의견이 잘 나타난 것 같고, 근데 좀 궁금한 게, 발레를 6년 동안 하고서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꿈이 무엇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소연이. 이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받았어요. 네, 하경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연이 글 보겠습니다. 자, 서연이 발표하고, 그다음 이번에는 세연이, 세진이, 호연이, 하경이 순으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 읽어요? 네, 내가 꿈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나이는 7살이다. 그때는 100가지도 넘는 꿈을 꿨었다. 하지만 2년 동안 나는 수의사라는 한 가지 꿈을 보고 달렸다. 그런데 왜? 일주일 전쯤이었을까? 학교에서 정보 시간에 커리어넷 진도 탐색 검사를 했다. 결과는 1. 자연환경 밀접도, 2. 공간 파악 능력이었다. 그러다 관련 직업에서 수의사를 발견했다. 책에서 서민 작가는 적성 결과에 의대가 나와서 이대로 갔다고 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나도 적성 결과를 너무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서민 작가는 어른이 돼서도 곰팡이로 희귀한 기생충인 리슈만 편모충을 다 죽이는 일들을 벌였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나도 적성 결과 믿었다가 저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세상에 쉬운 건 없다. 하지만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정말 존경받을 일이다. 서민 작가가 결국엔 성공했듯이 어떤 일이라도 노력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세상 모두가 성공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네, 수고했습니다. 세연이. 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썼고, 그 서민 과학자님에 대해서 잘 썼는데, 문단을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혜진이. 이제 책에 나오는 다른 작가님의 이야기하고 자신의 꿈을 잘 연결지어서 설명한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좀 재밌고 쉬웠던 것 같아요. 호연이. 문단이 안 나눠져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하경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쓴 것 같고, 서민과학자
하고 비교한 것도 잘한 것 같은데 저도 역시 문단 구별이나 아니면 다른 여기 나오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잘 쓴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세진이 공유해줘. 읽을까요? 어,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 나에게는 농구 선수라는 꿈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다. 이 꿈은 5학년 때부터 가지게 되었다. 4학년에 처음으로 TV를 통해 전주 KCC 이지스라는 농구팀의 이정현이라는 선수를 보고 농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농구를 시작하여 농구의 재미를 느꼈고 5학년이었던 저번 연도에도 농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6학년인 이번 연도에는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로봇공학자 한재건 박사님은 나에게 과학한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나에게 농구한다는 것은 꿈을 꾸게 해주고 세상에서 살 때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나의 삶에서 농구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늘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농구를 하고 공원에서도 농구를 하고 있다. 농구를 TV로도 열심히 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며 농구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농구에 대해 더 공부하고 기술들을 열심히 공부하여 꼭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다. 이런 나의 롤 모델은 클레이 탐슨이라는 농구 선수이다. 탐슨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에서 뛰고 3점슛 성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장신 슈터이다. 슈퍼스타 커리와 한 팀에서 뛰지만 아직도 인기가 많고 팀이 어려울 때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이다. 신장은 198cm이고 등번호는 11번이다. 나는 클레이 탐슨처럼 정확한 슈팅을 본받고 싶다. 탐슨처럼 간결한 플레이를 본받아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것이다. 내가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날까지 화이팅, 세진아 화이팅. 자, 수고했고. 호연이, 잠깐만, 그 전에 세진이가 그 선생님 원격 제어 요청 그 한 거를 수락 좀 해줘. 자, 호연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신의 그 꿈에 대해 잘 연관지어서 글을 잘 적었고 문장이 잘 나눠져 있어서 보기가 좋았어요. 하경이, 저도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되게 잘 쓰고, 저는 뭔가 독서록 형식으로 썼는데, 세진이는 뭔가 일기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써서 되게 새로웠고, 읽을 때도, 농구 선수에 대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돼서 전 너무 잘 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서 쓰고 한지원 박사님과 자신이 뭐가 닮을지 궁금했는데 잘 써져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태연이, 한재건 박사가 한 말이랑 연관지어서 잘 쓴 것 같고, 꿈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도 좋은데, 아쉬웠던 점이 있자면, 그 롤모델 이야기를 할 때, 클레이 탐슨처럼 정확한 슈팅을 본받고 싶다고 했는데, 그 탐슨의 신장이 198cm이고 등번호는 11번이라는 문장이 통일성을 깨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 음. 네, 수고했습니다. 아, 선생님 이게 저게 됐나 모르겠다. 잠깐만. 복사가 안 됐네. 혜진아, 복사가 네? 안 됐어. 화면 공유를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잠깐만. 아,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네 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어쨌든 뭐 쓰느라고 고생 많았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글에 대해서 또 선생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서 여러분의 글들을 또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 쓴 글들에 대해서 그냥 서연이 글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 글과 세진이 글이 선생님이 주문했던 거에 가장 알맞은 형식의 글들입니다. 상대적으로 하경이하고 세연이 글은 선생님 뭐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냥 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바탕으로 진로를 중심으로 한 자기 이야기를 쓰자고 했었는데 하경이와 세연이는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라는 말에 너무 이제 꽂혀가지고 특히 이제 세연이는 완전히 꽂혀가지고 세연이가 쓴 글은 독서 감상문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썼기 때문에 독서 감상문을 써오세요라고 이 책에 관한 독서 감상문을 써오세요라고 그러면 세연이가 잘 쓴 거지. 독서 감상문 써라 했으면. 근데 선생님이 소년소녀 과학하라는 책에 독서 감상문을 쓰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소년소녀 과학하라는 책을 이용해서 바탕으로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꿈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런 걸도 우리가 이제 에세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한 형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글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인데 그런 그 출제자의 의도, 주문에 따르면 우리 서연이가 쓰고 있는 방식이, 세진이가 쓰고 있는 방식이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늘 숙제나 이렇게 과제가 주었을 때 그 과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뭐냐, 뭐 어떤 걸 쓰라고 하는 거냐,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들이 사실 첫 번째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자, 서연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썼다는 얘기. 근데 서연이 글의 가장 아쉬운 점은 서연이 글에는 너무 생략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한 번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물론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면 그만큼 이야기가 길어지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서연이가 여기 보면은, 꿈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7살 때부터 뭐 100가지도 넘는 꿈을 꿨다가, 하지만 뭐 2년 동안 나는 수의사를 한 가지 꿈을 보고 달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꿈을 생각하기 시작한 나이 7살이다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지금 빨간 글씨로 이렇게 넣어줬지. 어? 그래서 너 물론 지금 선생님이 뻥으로 쓴 거야 막 지어서. 근데 요 그냥 꿈을 생각하는 7살이고 100가지도 넘는 꿈을 꿨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요런 내용이 더 들어가야 그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연이 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서연이가 뭐 하겠어야 된다는 거야? 친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야, 서연아.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00가지 넘는 꿈을 꿨다. 하지만 2년 동안 나는 수의사는 한 가지 꿈을 보고 달렸다. 이 부분도 왜 갑자기 100가지도 넘는 꿈을 꿨던 서연이가 왜 2년 동안은 수의사라는 한 가지 꿈을 보고 달렸는지 서연이만 알아.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뭘 써야 된다는 거야? 이유나 계획. 이유. 이렇게 바뀐 이유. 어? 이유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주일 전쯤이었을까? 학교 정보시간 커리어넷 진로 탐 검사했다. 수의사를 발견했다. 라고 이제 하고 이제 뭐 아까 이제 문단구별 안 했다는 내용들이 뭐 일주일 전쯤에 일 여기 쓴 거고 책 이야기 쓴 거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뭐 하면 바뀌면 문단이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관련지구 수의사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책에서 갑자기 서민 작가하고 이게 갑자기 휙 뛰어버리니까
수의사를 발견해서 그래서 뭐가 어쨌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년 동안 수의사랑 한 가지 꿈을 보고 달렸는데 관련 직업 수의사를 발견해서 그래서 기뻤다는 건지 내 그동안 꿈꿨던 것들이 맞다고 뭐 확신했다는 건지 요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음표, 의문이야, 의문. 자, 그러다가 책에서 서민 작가는 근데 이 책에서라고 하면은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죠. 너는 알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소년소녀 과학하라는 책에서 서민 작가 이야기를 읽었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이 부분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게 쓸 필요가 있고 격선 결과에 의대가 나서 의대로 갔다고 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보니 나도 적성 결과를 너무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게 말이 되려면 그러다 관련직 수의사를 발견했다. 나는 환호성이 뭐 환호성을 질렀다. 내가 2년 동안이나 내, 내가 무수히 많은 꿈 중 바뀌지 않고 선택했던 자꾸 유지했던 수의사가 내 적성에 맞는다니 역시 나의 선택은 옳았다는 생각이다. 이런 내 생각을 틀리지 않았음을 얼마 전 나는 책을 읽다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들어오면 책 얘기. 책 이야기 서민 작가 요 이야기에서 들어오면 그 이야기로 들어오면 차라리 그냥 뭐야 이런 적성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럼 수의사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니까는 또 이 내용하고 또 이렇게 맞지가 않아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네 입장이 뭔가 라는 것들. 아까 여기서 진로 시간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로 시간에 수의사를 발견했는데 그래도 나는 믿지 않았다는 건지, 그래서 좋았다는 건지, 근데 왜 이건 또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건지 입장이 자꾸 뭐해? 왔다 갔다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서현이가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기서 또 주기름이 벌어졌다. 적성결과 믿었다. 저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여기 보면은 적성 결과를 믿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보면 지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러면 너는 적성 결과를 갖고 선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오히려 요 이야기, 진로 검사에서 적성 관련지에서 수의사를 발견했다라는 그 이야기하고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지 네 마음 안에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서연이의 마음 입장이 뭔지가 명확하게 뭐야 돼?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에 쉬운 건 없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건 없다라고 되고 이건 또 다른 얘기야. 세상에 쉬운 건 없다는 또 다른 얘기야. 그러다 또 하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가 하고 싶은 건지 세상에 쉬운 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적성 검사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렇게 이야기가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섞여 있다는 거야. 서연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욕심이 있다고 한 거야. 그리고 이것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너가 처음에 먼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가 분명해지고 그걸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재구성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한 거 없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그 부분들이 채워져 나가야 되고 그럴 때 서연이 글이 조금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서연아 이해가? 네. 이건 서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하경이 글 보겠습니다. 자, 하경이 글을 보면 하경이가 글을 참 잘 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문단 구별부터 시작을 해서 글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쓰고 있고
하경이 글의 가장 커다란 힘은 바로 자기 어떤 그런 그 생생한 경험담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뭐야,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쇼를 해? 네 화면이 막 아주 막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어? 자, 그래서 하경이 요런 부분들이 이런 거가 이렇게 글의 힘이야, 힘. 자기의 진솔한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을 때 사람들은 그거에 끌려. 이런 글들이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담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연이가 여기 부분 달구트의 꿈 백화점 소장님 이미애 작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야? 좋은 거야. 이 하경이가 지금 자랑하는 거야. 난 이런 책도 읽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은근히 지금 자랑질 하는 거야. 그 다른 사람 읽으면서, 이런 게 있어? 아, 이런 얘기야?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경이의 글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진로를 정한 거 힘든 거다. 한 번뿐인 인생에 뭘 정할지 되는 무척 부담되는 거다. 그러니까 진로는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점에서 그 얘기를, 요 사람도 엔지니어였지만 바뀌었지 않냐. 나도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나도 뭔가 바뀌지 않았냐. 그렇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써 가는 점들. 이런 점이 상당히 뭐 한 거야?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하경의 글은 여기부터 한 부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부분, 여기 부분들이 이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빼는 도 괜찮아. 이 네. 부분은 지금 독서 감상문 같은 데 돼버렸어. 그래서 이 책을 네. 바탕으로 쓰라는 부분에 하경이 너무 부담을 느껴갖고 이 부분을 썼고 네. 차라리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시작하는 네. 말 좋습니다. 이 책이 진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쓸 거면 뭐 그런 게 돼야 되겠지. 네가 이 누구야? 서민. 이 서민 과학자 얘기를 쓸 게 아니라 요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진로가 중간에 뭐 했던 사람들 바뀌었던 바뀌었다.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진로가 나중에 결정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에다가 가져다가 하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진로 그 10명의 책들 중에 보면 네. 막 처음부터 그걸 꿈꾸고 막 그 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뭐 점수 때문에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진로라는 것들이 꼭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차라리 네가 뭐해? 들어주는 게 이 글에 있어 일관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거지. 네. 자, 그래서 하경이가 지금 쌤이 말했던 그런 점들 그리고 나머지 어쨌든 그 글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들은 뭐 잘 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세진인가 누군가 얘기했듯이 뭐 누가 했는 모르겠 세진인지 호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뭐야 그래서 지금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발레를 그만두었는데 왜 발레를 그만두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뭐야 이 이야기는 맞아요.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렇게 6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왜 그 6년 동안 해오던 것들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것들이 뭐 네. 어느 날 뭐 갑자기 뭐 싫어졌는지 아니면 뭐 야 내가 남들이 보니까 너무 발레리나로의 그 삶 자체가 너무 힘들 거라는 것들에서 그래서 즐겁기도 했지만 힘든 것들이 너무 커서 더 이상 힘든 일을 하기 힘들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또 멋진 뭐가 끌리는 뭐가 생겼는지 뭐 등등 아니면 뭐 갑자기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신체적으로 힘들어졌는지 등등 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내밀한 고민이어서 내가 드러내기 싫어갖고 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냥 그런 사정을 배제하고 그냥 글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것들이 어쨌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네. 부끄러움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좋아하는 말 가질 수 있다면 더 값진 걸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꼭은 맺는 말까지 이제 일관성 있게 쓴 점들 뭐 이런 점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요 부분 독서 네. 감상문처럼 요 쓴 부분만을 걸러낸다라면
전체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짜임새 있는 좋은 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어떤 주제의 글을 갖고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글을 쓸 것인지 전반적인 배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글을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연이가 쓴 글 읽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연이의 글은 그냥 독서 감상문을 열심히 쓴 거다. 그것도 전통적인 독서 감상문을 잘 쓴 거다. 그래서 책을 읽게 된 동기 이런 걸 쓰라고 그래. 그래서 뭐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진짜 쓴 거예요, 세연이가. 논술학원에서 읽어야 하는 책이라서 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솔직하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글들을 쓰는 것들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들 물론 뭐 재미없고 딱딱한 줄 알았는데 뭐 읽다 보니 뭐 읽기 시작했다 어쩌고 뭐 이렇게 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뭐한 흔한 레파토리야. 독서 감상문 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쓰는 독서 감상문이 너무나 뭐해? 많아. 너무 뻔한 어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이렇게 뻔한 얘기는 뭐 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얘기할 때 양떼 같은 구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 네. 구름 보면서 양떼를 생각해야 되는 처음의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야. 저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지 근데 저 구름을 보면서 양떼들이 몰려가는 걸 상상하다니 그걸 시로 표현하더니 대단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양떼 같은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건 뭐야? 좋지 않아. 뻔해요. 너무 뻔한 거야. 이미 관용구라고 돼서 너무나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너무 식상해. 그런 것처럼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이런 식의 이야기는 뭐야? 식상하기 때문에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안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쓸 거면 차라리 뭐 어쩔 수 없이 읽었다, 뭐 했다라는 식으로 안 쓰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냥 이 주제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것들이 좋겠다 해서 평소에 그냥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의 어떤 그런 이미지,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야, 풀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차라리 쓰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10명의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쓴 거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썼고 그다음에 인상 깊었던 과학자여서 이제 서민이라는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호기심과 지식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요 부분을 자기가 이제 깨달은지 알게 됐다. 요게 이제 이게 세연이 얘기야. 다른 건 다 이거 책 이야기야, 책 이야기. 이것도 다 책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책으로 재밌는 과학에 흥미가 생겼고 과학을 연구만 하는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도 알게 돼서 신기했다. 요게 세연이 얘기해. 또 과학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신기했다. 딱딱하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세연이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신기했다. 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책에 관해서 신기했다라는 얘기를 쓸 수는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너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 이야기를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필 하냐라는 얘기야. 요 서민의 요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얘기야. 처음에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나중에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위기를 겪었지만 성공하게 되니 그러니까 좀 위기가 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된다? 참고 뭘 해야 된다라는 걸 네가 깨달아서 네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뭐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요 얘기를 네가 하고 싶은 건지 이런 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그 방식에서 아까 말했듯이 세연이가 쓴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렇게 읽게 된 동기, 전체적인 책의 내용, 내가 느낀 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도 독서 감상문을 쓰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이 방식 말고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식은 먼저 이 책을 읽고 세연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관해서 책 이야기도 끌어다 쓰고 주제에 대한 세연이의 깊이 있는 생각도 갖다 쓰고 세연이 너의 경험도 갖다 쓰고 주제와 관련된 아까 하경이가 뭐 꿈의 백화점이 그 이야기를 끌어다 쓰는 것처럼 주제에 관련된 책 바깥 얘기도 끌어다 쓰고 이런 것들을 모여서 종합해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도 세연이가 뭐해? 글을 쓸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세연이가 글 쓴 거를 쌤이 이제 그걸 좀 바꿨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말, 내가, 아까 네가 그 주제를 좋은 책을 읽고 호기심과 지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로 뭐 하는 거야? 시작 자체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서민 교수가 왜 독서 그 얘기를 하고 이 책에서 또 그 외에도 독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쓰는 거지. 그리고 너는 평소에 독서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독서를 중심으로 해서만 이야기를 뭐야 쭉뭐 했다는 거야? 펼쳐 나갈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면 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뭐야? 신기했다. 과학이 다양하다는 것, 재미없는지 아는데 신기했다라는 거 안다면 요게 이제 네가 뭐가 되어서 주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써간다면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르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네가 만약에 과학이 신기하고 재밌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너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거 물론 거짓말이야. 쌤이 그냥 지어내 쓴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써가면서 이 책에서 그 과학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펼쳐가면서 너도 생각이 조금이나 바뀌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야. 태연아 이해가? 그래서 뭐 이건 뭐 세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진로에 관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독서 감상문을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처럼 그 책에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를 정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들,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진이 거 다시 공유. 뭐예요? 음, 예. 원격제 허락해 주시고. 자,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진이처럼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주제를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고 그럼 자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주제가 이제 분명한 거지. 나에게는 농구 선수라는 꿈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이 꿈은 5학년 때부터 가지게 되었고 왜 그렇게 농구 선수를 하게 되었는 농구 선수에 관한 꿈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 이제 뭐에 잘 들어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가 별로 궁금할 게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갑자기 로봇공학 한정원 박사님은 나에게 과학한다는 것은 꿈꾸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나에게 농구한다는 것은 꿈을 꾸고 꾸게 해주고 세상에서 살 때 제일 행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이 책을 바탕으로 쓴 것은 맞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책을 바탕으로 쓴 게 딸랑 뭐? 요거 한 줄에 그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한 줄이 드는 요 부분들을 요걸 더 모아서 쓰자는 거야? 풀어서 쓰자는 거지. 그래서 로봇공학 한정우 박사 이번 연애에서도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꿈까지 꾸게 되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농구 선수가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로봇공학 한정우 박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 둘 사이가 연결이 자연스러워 갑자기 휙 넘어간 기분이야. 요 두 부분에 대한 연결들이 선생님 보기에는 갑자기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서 로봇공학 한정원 박사님 얘기로 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지 알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지. 어? 아, 농구 선수랑 꿈까지 꾸게 되었다. 6학년 이번 연도에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여기
요 문장을 차라리 앞으로 끌어와서 나에게 농구한다는 것은 꿈을 꾸게 해주고 세상에 살 때 제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꿈도 다르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르다. 소녀 과학하라. 책에서 만난 로봇공학자 한종원 박사님은 나에게 과학한다는 것은 꿈꾸는 것이라고 했다 하고 이제 여기다 네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 한재권 한재곤 박사님.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여기다 쭉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네가 이제 또 뭐가 나와? 농구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버리지.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차라리 그럼 이 이야기를 뭐 해서 합쳐서 요 부분도 차라리 요 위로 가 위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이야기들이 다 네가 차라리 뭘로 가는 거야? 이 부분들이 여기로 가서 네. 여기로 가서 뭐 강경한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차라리 네가 농구 선수를 꿈꾸는 너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그 한재권 박사님을 비롯해서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치는 말을 마무리해 준다던가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글의 구성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글의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세진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세진아 화이팅, 이런 글도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세진아? 네 일기장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글들을 쓸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글들이 이제 두 가지지. 하나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글들을 쓰는 건지 나 혼자를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내 글을 발표해서 읽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지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글의 성격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내가 이 글을 왜 쓰려고 하는지, 왜 쓰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 처음 글을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글들을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와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 글을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글들을 써 나갈 수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어, 다음 주에 우리 책이 뭔가 잠깐만. 유럽은 왜 빵빵할까요? 아, 그래? 유럽은 뭐라고? 그랬던 거. 유럽은 왜 유럽은 빵빵할까라는 책입니다. 유럽은 왜 빵빵할까라는 책인데 제목을 보니까 뭐에 관한 책 같아? 도시. 도시? 아, 유럽. 유럽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리에 관한 책입니다. 지리. 그래서 유럽이라는 지역에 관해서 서연이가 아주 흥미롭게 읽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작가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요즘 그 유럽의 제일 그 핫한 나라가 어디야? 요즘 제일 그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나라가 터키. 튀르기에 튀르키예? 지진 나서 튀르기에 그렇지. 튀르기에도 물론 나고 그보다 더 핫한 나라는 어디야? 러시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그래서 유럽은 왜 빵빵할 거예요? 그 빵빵이 바로 어디하고 관련되냐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근에 우리나라 그 빵 가격 많이 오른 거 알아? 알아 몰라? 알아요.
뭐 파리바게뜨나 뭐 이런 그 제과점 빵이 옛날에는 그 뭐 소그룹빵 빵? 이런 것들이 1,000원짜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막 다 1,700원 막 이렇게 기본 빵 가격 하나가 자체가 막 옛날 1,000원짜리 네. 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싸요. 와, 부럽다. 시간이 좀 들겠지. 근데 서연이네 집에서 사 먹는 빵도 그 집에서 만들어 먹는 빵도 비싸졌어. 왠지 알아? 재료가 비싸요. 밀가루 가격 원자재도 자체가 많이 올라니까. 올랐어.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대가 이른바 그 우크라이나를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유럽의 빵 공장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 유럽의 빵 공장.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밀 곡창지대야. 밀 곡창지대.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곡물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그 충격을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받게 되는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먹고 살 만한 나라라서 1,000원짜리 1,700원에 파니까 좀 에이씨 뭐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사 먹어. 근데 이제 정작 큰 문제가 되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밀가루 이런 것들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뭐 그 너무 얘기 커진 것 같고 그 책은 뭐 그 유럽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지리에 관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유럽 여행을 이미 다녀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유럽 여행을 갈 기회들이 분명히 살아가면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유럽 여러 나라의 지리에 관한 어떤 그런 흥미로운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